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존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맨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 최고시고요. 네, 그러는 김에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더 감사하겠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또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어느 정도 조금 낮은 수치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네요.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6만 1000명 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10만 명에 가깝지 않은 5만 명이 훨씬 더 가까운 6만 1000명 나왔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70여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331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5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이제 미국에 있는 수많은 학교들이 다시 개학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8월 말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새 학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국과 틀리죠. 한국은 항상 연초에 이 새 학기가 시작이 되지만 미국에서는 가을에 이렇게 9월 달에 새 학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많은 학생들이 이제 다시 학교에 갈 텐데, 이렇게 또 학교에 간다고 하면은 또 걱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학을 한 뒤에 많은 아이들, 그리고 뭐 대학생들, 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다시 이제 새 학기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올 겨울에는 아마도 굉장히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 원숭이 두창이 계속 이렇게 퍼지고 있어가지고 문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백악관에서는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좀 심각하게 다루겠다. 뭐 검사도 더 많이 하고 뭐 백신 같은 것도 더 많이 확보를 해두고 그러겠다라고 이제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뉴욕, 일리노이스, 캘리포니아 이런 곳에서는 이 원숭이 두창이 훨씬 더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바람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LA 같은 지역에서는 로컬리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지금 이 원숭이 두창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숭이 두창이 많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걸리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게이라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원숭이 두창에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 제2의 에이즈 사태가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은 동성애자들이, 특히 게이들이 이렇게 원숭이 두창에 걸리고 있는데, 이것도 게이들에 대한 혐오가 급증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된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제2의 에이즈 사태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WHO에서는 원숭이 두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게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낯선 사람들과 웬만하면 성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 독일에서 대략 한 2000여 명 정도가 이 멍키박스에 걸렸는데 거의 대부분 남성이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게이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섞인 뉴스가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만약에 게이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뭐 낯선 사람들과는 조금 이런 성관계 같은 거 좀 멀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한 사람하고만 이렇게 그런 관계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저는 뭐 게이가 아니라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61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진짜 짜증나네요. 161일이라니.
야, 진짜 솔직히 전쟁이 처음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한 일주일, 2주일이면 끝나겠지. 뭐 길게 잡아봤자 한 달이면 끝나겠지. 예, 생각을 했는데 161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 예, 점점 더 이렇게 피로도가 쌓여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어쨌든 간에 어제 이 전선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미콜라이주 있지 않습니까? 이 미콜라이주에 계속 이렇게 폭격을 또 쏟아 부어가지고, 이 미콜라이주에 있는 여러 곳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불난곳을 끄는 등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역시 계속 이렇게 전쟁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러시아 측에서 러시아 국방장관이 나와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러시아군은 유크레인이 가지고 있는 하이마스 있지 않습니까? 이 하이마스 미국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 굉장히 최첨단 이제 로켓포인데, 이 하이마스를 6기나, 이 6대나 우리가 폭발을 했다, 파괴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본 결과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러시아 러시아 져라.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미국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 미국이 유크레인을 도와가지고 우리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 무기에 관해 가지고 엄청나게 최첨단이지 않습니까? 인공위성도 굉장히 많고 무슨 호크아이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뭐 땅바닥 뭐 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유크레인 군한테 표적을 이렇게 딱딱딱 찍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크레인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좋은 이 하이마스 미사일 발사하는 것도 받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이제 표적을 준 것만 이렇게 눌러가지고 뿅뿅뿅 하면은 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뭐 탄약고 같은 거, 보급로 막 완전히 폭파되고 뭐 탱크들 하나씩 막 뚜껑 따이고 막 그러면은 뭐 러시아에서 뭐 짜증 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유크레인이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미국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은 이거 미국이랑 싸우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어쨌든 간에 러시아야 제발 좀 전쟁 좀 끝내라. 좀 너무 오래 갔다. 161일이 뭐니 푸틴아. 제발 좀 전쟁 좀 끝내고 우리 나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 많이 했거든. 전쟁만 끝나면은 어느 정도 오를 기미가 보이거든. 푸틴아 제발 좀 전쟁 좀 빨리 좀 끝내라. 진짜 짜증난다. 그러면서 뭐 아시다시피 뭐 러시아는 완전히 미국과 적이죠. 적이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미국을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도 아니죠. 뭐 어저께 엊그저께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서 펠로시가 이 대만에 방문을 한 것은 명백하게 중국한테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러시아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러시아하고 중국은 둘이 그냥 손잡고 쎄쎄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전 세계로부터 중국하고 러시아 계속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도태되어서 이제 나중에 폭삭 좀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러면서 이 러시아가 이렇게 중국 편을 들면서 또 우리의 적국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중국 편을 막 이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 뚱돼지 있지 않습니까? 이 뚱돼지가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국이 이 펠로시가 이렇게 대만에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것은 뭐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랑 이것은 뭐 침범을 한 거는 뭐 엄청나게 도발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시진핑을 양말을 엄청 쪽쪽 빨아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참, 네, 김정은 이 돼지 새끼야, 배가 고프면은 맛있는 돼지나 잡아 먹으렴. 괜히 중국이나 이렇게 쪽쪽 빨지 말고 배고프다고 그렇게 빨면 어떡해, 김정은. 어쨌든 간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셋이서 손잡고 그냥 아주 그냥 삐빠빠룰라 잘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셋 다 완전히 폭삭 좀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이렇게 좀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는 거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전쟁이 시작을 얼마 전 했고, 그리고 뭐 얼마 지나긴 지났죠. 지나긴 지났지만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이런 천연 자원을 유럽에다가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시작을 하면서 이 서방 세계에서 유럽하고 미국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뭐 가격 상한제를 하고 뭐 너네 오일 수입하는 거 줄이고 가스 수입하는 것도 줄이고 그러겠다고 하다가 러시아에서 완전히 가스 수출하는 거 유럽에다가 수출하는 것을 거의 막 잠그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 러시아만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되고 있으면서 미국도 힘들고 유럽도 힘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뭐 침체가 벌써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침체 벌써 들어간 것 같아요. 미국은 2분기 연속 이렇게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기술적으로 테크니컬에 지금 벌써 침체기거든요. 그리고 이 침체기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둘이 나뉘어가지고, 투자자들끼리 둘이 나뉘어가지고 계속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은 벌써 침체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침체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푸틴입니다. 푸틴. 분명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제 지나오면서, 이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일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를 이렇게 굴리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굴릴 때는 힘듭니다. 굴릴 때는 힘들지만 이렇게 굴리다 보면은 조금만 지나면은 모두 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건 게 바로 푸틴입니다. 푸틴. 전쟁을 지금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푸틴을 도와주고 있는, 이 푸틴을 지금 옹호를 하고 있는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중국하고 북한. 이거 셋이 이렇게 삼총사 해가지고 진짜 그냥 쫙 묶어가지고 그냥 셋이 이렇게 가둬가지고 그냥 불기둥 이런 뭐 지옥 속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던지 해야지. 아주 그냥 짜증이 납니다. 제발 좀 전쟁 좀 끝내고, 지금 우리 전부 다 힘들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왜 또 이런 전쟁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짜증 납니다. 전쟁 뉴스를 계속 볼 때마다 푸틴에 대한 개짜증이 음반무시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유크레인에서 첫 번째 이 전쟁을 시작을 한 뒤로 이제 첫 번째로 선박에다가 곡물을 잔뜩 싣고 수출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하고 유크레인하고 합의를 봐서 말이죠. 이 선박이 이 터키에 가가지고,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튀르키예라고 하더라고요. 왜 튀르키예라고 하지? 뭐 어쨌든 이 터키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잘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선박이 이 검사를 잘 통과를 해가지고 목적지로 지금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 어느 정도 조금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뭐 아직 뭐 한참 멀었지만 전쟁이 끝나야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전 세계 식량의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유크레인하고 러시아하고 잘 합의를 봐가지고 수출을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수출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일상생활로 이렇게 한 발자국은 나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빨리 좀 종전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 보내는 거, 유럽으로 이 가스 보내는 관에 거의 잠갔거든요. 거의 잠그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가스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석탄을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석탄을 사재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석탄 가격이 최근 들어가지고 3배가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이 미쳤습니다. 너무나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쟁이 끝나야지만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고 세계적인 이 식량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고 이 식량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을 잡아야지만 이 오일 가격도 잡고 모든 것을 잡아야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전쟁을 진행한다? 이 전쟁이 끝나야지만 미국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잘 오를 것 같은데 빨리 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제가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주식의 금액과 지금의 주식의 금액은 현저히 많이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가지고 엄청나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뭐 2-3개씩은 요즘에 올려드리고 있죠. 저같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유튜브를 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고 있는 미쿠가 제 촤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여기 미국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미쳤어요. 이 휘발유 가격만 오른 게 아닙니다. 휘발유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전기세가 이렇게 오른 적이 없습니다.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전기세가 거의 2배가 올랐어요. 거의 2배가 올랐어요. 와, 예전에는 제가 대략 한 $100 정도를 냈었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200씩 나와요. 저는 좀 아끼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에어컨 같은 거 거의 안 켜거든요. 에어컨 거의 안 켜고 웬만하면은 다 선풍기로 해결을 합니다. 진짜 더울 때만 잠깐씩 에어컨을 켜지. 에어컨 켜는 거 한 달을 이제 통틀어서 봤을 때 손에 꼽거든요. 손에 꼽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전기세가 한 달에 막 200불씩 나와요. 지금 미쳐버리겠어요. 재작년?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에 $100씩 나왔어요. 지금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전기세뿐만이 아닙니다. 물세. 뭐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는 물이 굉장히 귀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세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전에는 대략 한 $100 냈는데 이제는 막 $170? 거의 막 70%, 80%까지 이렇게 물세도 오르고 뭐 전기세는 거의 2배 오르고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식은 엄청나게 쪼그라들었고 미쳐버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매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쟁 소식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소식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펠로시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펠로시가 이제 대만을 방문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이 텐션이 엄청나지 않았었습니까? 중국하고 미국의 텐션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렇게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하고 있었을 때 중국에서 전투기랑 그런 공군 부대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 같은 거 뭐 22대나 대만 영공을 이렇게 침범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완전히 일촉즉발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 펠로시는 대만을 잘 방문을 한 뒤에 요번에는 한국에 지금 방문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에 지금 한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 방문을 1박 2일 동안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하게 되면서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가지고 강경 발언을 어마무시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펠로시가 이제 떠났으니까 이제부터 어마무시하게 이 대만을 압박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말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대만에 엄청난 압박을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국이 미국에다가 이제 또 제재를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분명히 대만은 중국 건데 너네가 지금 침범을 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만을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면서 이제 먹을랑 말랑 하고 있는데 너네가 지금 초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은 미국에다가 엄청난 보복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렇게 또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정부를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펠로시가 이렇게 대만을 방문을 하게 되면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는 더욱더 지금 악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미국이 침체기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렇게 침체기에 빠져 있는데 경제를 이제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중국과 분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미국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미국을 보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뭐 보복을 한다고 하는데, 뭐 계속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의 사이는 나빴죠. 계속 나빴는데 더 나빠진 것 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은 계속 미국을 보복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대만의 보복은 뭐 안 봐도 뻔하고 굉장히 심해질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중국이 대응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지만 이 군사적 충돌은 둘 다 없을 거라고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진짜 군사적 충돌이 있다고 하면은 둘 다 엄청나게 피해를 볼 것이거든요. 특히 중국이 훨씬 피해를 많이 보겠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큼 군사력이 강한 곳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분명히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기겠지만, 그래도 둘 다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은 무조건 피하겠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펠로시가 중국 땅인데, 대만은 중국 땅인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만은 중국 땅인데 너네가 지금 이렇게 초를 치고 있는 거다. 펠로시가 방문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보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걸쳐가지고 계속 보복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대만 안에서도 이렇게 또 둘로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환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반면에, 또 다른 이제 부류들은 아니 쓸데없이 이렇게 지금 텐션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하고 이 대만에 군사 충돌이 있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너 펠로시가 대만에 오는 바람에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불안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대만에 산다면 말이죠. 어쨌든 펠로시가 대만에 간 뒤로 어마무시하게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런 군사적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 펠로시는 지금 한국에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국 방문 잘 하고 가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 굉장히 커다란 배터리 업체 있거든요. CATL인가? 이 CATL 이 배터리 이 기업이 원래는 미국에다가 굉장히 커다란 이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고 이렇게 계속 계획을 하면서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는 바람에 지금 이 CATL 이 배터리 기업에서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것을 보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하고 중국의 사이는 계속 엄청나게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빨리 좀 힘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 빨리 힘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산 국가는 공산 국가들끼리 좀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괜히 민주화된 이런 국가들이랑 놀다가 어느 정도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 완전히 북한이랑 합해가지고 완전히 이 민주화된 이 국가들이, 이 서방 국가들이랑 단교를 해가지고 너네들끼리만 살다가 폭삭 좀 망해봐라 이놈의 새끼들아.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펠로시에 대한 이런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뉴스 채널들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캔사스에 대한 뉴스입니다. 캔사스 유권자들이 이렇게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낙태권 폐지에 대해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캔사스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보수파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보수파 주인데, 그런데 이 낙태권 폐지에 대해 가지고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표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지금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 선거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수파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대법원관들, 이 대법원관들이 6대3으로 보수파가 6이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상한 판결을 내다 보니까 전통적인 보수파였던 이 캔사스 주 역시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투표를, 낙태권 폐지하는 거 이 투표를 반대로 이렇게 던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캔사스 주가 민주당으로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어제 이렇게 투표를 하면서 이 낙태권 반대에 이렇게 투표를 하면서 이제 10대 소녀가 또 나와가지고 시위를 이렇게 또 같이 했다고 합니다. 10대 소녀라고 하는데 이 10대 소녀가 이 낙태권 반대에 대해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한 37살짜리 어느 한 또 미국인이 30대 미국인이 이 10대 소녀한테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따지면서 너는 성폭행이나 당해라 라고 이렇게 악담을 퍼붓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좀 과격하죠. 과격하죠. 뭐 어쨌든 간에 좀 과격하지 않게 이렇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낙태권 반대 같은 것도 좀 융통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낙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성폭행 같은 거나 그리고 뭐 피치 못하게 낙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존중을 하지 않고 그냥 낙태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도 지금 캔사스주에서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빌라덴의 후계자인 알자와하리, 이 후계자가 미국의 이 드론으로 인해 가지고 저격을 당해 가지고, 저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 드론에서 이제 미사일을 쏴가지고 빌라덴 후계자를 사살했다라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렇게 또 추가적인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빌라덴의 후계자를 잡기 위해 가지고 11년 동안 미국 CIA에서 계속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빌라덴의 후계자가 몇 시 몇 분에는 뭐 발코니에 나와서 뭐 책을 읽는다거나, 몇 시에는 뭐 밥을 먹는다거나, 뭐 몇 시에는 어디에 들어간다거나, 그것을 계속 11년 동안 CIA에서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적을 하게 되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 빌라덴 후계자를 제거를 할 수 있었을 때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살을 했다고 하네요. 역시 미국 CIA 멋있고요. 정말 멋있고, 그러면서 이 빌라덴의 후계자가 빌라덴하고 같이 9/11 테러를 예전에 계획을 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9/11 테러를 계획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다른 테러도 계획을 하고 있었겠죠. 미국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미국 CIA에서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빌라덴 후계자를 그냥 사살을 했다.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빌라덴 후계자가 사살을 당하는 바람에 미국인들에 대한 테러 위협이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빌라덴 후계자를 제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중에 9/11 같은 더 큰 테러가 났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테러 후계자, 이런 테러 수장들 이렇게 제거하는 게 맞죠. 뭐 지금 당장은 빌라덴 후계자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테러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겠지만 더 큰 테러 위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줄어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국 대단하고요. 와, 그리고 뉴욕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어느 한 맥도날드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매장에서 23살짜리 좀 젊은 아이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여성이 오더니 자신이 오더를 한 감자튀김이 너무 식었다라고 하면서 따졌다고 합니다. 얘한테 이렇게 따졌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23살짜리 이 알바 직원은
아니 보통 우리 맥도날드에서 나가는 감자튀김의 온도는 대략 이렇다, 이렇게 미지근하다, 원래 이렇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나갔다고 하는데, 좀 나이가 든 여성이라고 해요. 화가 나서 이제 나가서 자신의 집에 가서 자신의 아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햄버거를 시켜서 이제 감자튀김을 봤는데 너무 식어가지고 맛없더라, 그래서 따졌는데 이 직원이 이렇게 맞받아 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났는지, 분명히 또 이것도 잘못됐죠. 총기가 많이 풀려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총기를 가지고 이 맥도날드 매장을 찾아가지고 이 23살짜리 알바 직원을 얼굴에다 대고 총을 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중태를 입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진짜 끔찍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또 총기가 너무 많이 풀리는 바람에 여기저기 총기가 널려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아니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라이 새끼가 한 명이 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이렇게 뚜껑이 열린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거 가장 강력한 거 하나 짚고 무슨 일이든지 하거든요. 총기 좀 제발 좀 제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라이 놈들이 총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총기 제재 빨리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미국에 퍼져 있는 이 총기들 좀 줄여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뉴욕 브루클린에서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켄터키주 있지 않습니까? 이 켄터키주가 얼마 전에 홍수가 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망자들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홍수가 난 뒤에 지금은 이 켄터키가 폭염으로 비상이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폭염이 이렇게 심하게 든다고 하면은, 만약에 사망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또 부패가 또 걱정이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폭우가 쏟아진 뒤에 지금 폭염으로 비상이라고 하니까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뜻을 모아가지고 빨리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LA 헐리우드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헐리우드 있지 않습니까?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폭행 사건, 그리고 총격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할리우드가 굉장히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어제 이 헐리우드 길에서 어느 한 남성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건포인트로 또 건포인트로 도둑질을 또 당했다고 합니다. 도둑질을 당했는데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아이폰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건넸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둑놈이 총을 쐈다고 합니다. 총을 이 체스트에 맞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헐리우드 길 한복판에서 이렇게 또 강도 사건이 일어나면서 핸드폰을 건네줬는데도 불구하고 총을 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범인은 한 5, 9 정도 되는 200파운드 정도 되는 흑인이라고 하네요. 지금 달아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 범인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사람 많은 곳은 웬만하면은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건 사고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특히 헐리우드에서는 권총 강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점점 더워지네요. 선풍기 좀 밑에다가 좀 틀어놔야 되겠습니다. 선풍기 좀 밑에 틀고, 그러면서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 계속 나흘째, 4일째 계속 산불이 나고 있는데 진화율은 0%라고 합니다. 0%고, 그리고 어제는 또 2구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산불도 계속 심해지고 이렇게 피해도 계속 엄청나게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유타주에서는 산불이 났다고 하는데, 산불이 난 이유가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느 한 20대 남성이 거미 있지 않습니까? 거미를 태우려고 이렇게 불을 이렇게 했다가
거미를 태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불까지 내가지고 지금 이 20대 남성은 체포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산불을 만약에 낸다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걸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불 내지 않게 정말 조심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20대 남성은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산불이 유타주에서도 나고 뭐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도 계속 심각하게 나고 더워 죽겠는데 더 덥네요. 그러면서 이 야구 좋아하시나요? 이 다저스 야구 경기를 해설을 하는 다저스의 목소리라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야구를 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다저스의 목소리를 담당을 했었던 이 스컬리라는 사람이 계신데 이분이 67년 동안 다저스의 목소리를 계속 냈는데 어제 별세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나이가 94살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나이가 많으시네요. 어쨌든 별세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틱톡 같은데,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브라질의 그 헐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사진이랑 영상을 본 것 같은데 약물을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근육이 커진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근육을 보면은 좀 굉장히 이상합니다. 약물을 투여를 해가지고 만든 근육이기 때문에 이런 바디 빌더들에서 보여주는 그런 멋진 근육이 아니라 그냥 근육만 커요. 이렇게 막 크고 막 그런데 뭐 가슴도 막 이만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약물을 어마무시하게 투입을 해가지고 근육을 만들었었던 브라질에서 굉장히 유명한 헐크 근육남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심장마비라고 하고요. 의사들이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경고를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이런 약물 같은 거 투입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위험하다, 제발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근육남이 되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이렇게 동경을 했다고 하네요. 나는 엄청나게 큰 이두박근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약물을 투여를 하다가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55세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지금은 뭐 보통 뭐 70세, 80세까지 이렇게 뭐 90세, 뭐 곧 평균적으로 이제 100세까지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55세 나이로 죽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의사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샴 쌍둥이가 머리가 이렇게 붙은 이 샴 쌍둥이가 있었는데 수술을 7차례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 샴 쌍둥이의 수술이 잘 돼서 분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영국하고 브라질의 의료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7차례의 수술 끝에 이 샴 쌍둥이의 머리를 이렇게 잘 분리를 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고요. 그런데 이번 수술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게 VR 있지 않습니까? Virtual Reality. 이 VR, 이 가상현실 세계 요거를 가지고 수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네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수술이 어느 정도 좀 순조로웠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지금 계속해 가지고 기술, 테크 기술들이랑 이 의료 기술들이랑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보니까 정말 멋지고요. 나중에는 진짜 뭐 기계들만 가지고도 이렇게 수술을 잘 하고 좀 더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봉이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 또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조금 비실비실 거렸죠. 뭐 엄청난 하락은 아니지만 상승을 하지도 못했는데 비실비실 거렸는데 오늘은 완만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실적들, 이 기업들에 대한 이렇게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들이 완만하게 나오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난 6월 달 이 서비스업에 대한 매출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괜찮게 나와가지고 지금 주식시장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 좋은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구인 건수 있지 않습니까? 노동시장은 별로 좋지 않은 지수를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6월 달에 미국의 구인 건수가 1070만 건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월 달에 비교를 해가지고 5%가량, 5.4%가량 줄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60만 건 정도가 이 구인 인수가 이렇게 또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것은 9개월 만에 구인 건수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내에서 침체기가 온다. 그리고 지금 침체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구인하는 것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해고는 하지 않더라도 해고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해고는 하지는 않더라도 이 구인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은 침체기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와, 그리고 미국의 분기별 이 가계빚 있지 않습니까? 이 가계빚이 16조 달러 16조 원이 아니라 16조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거의 사상 최대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모기지 그리고 차량 대출 이런 것들이 또 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가계빚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에 계속 가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중이 되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 빚이 최근 들어가지고 23%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가계빚 거의 뭐 역대 최대치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저소득층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저소득층들이 크레딧 카드 빚을 이렇게 지게 되면서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니멈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연체가 되죠. 연체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 카드빚은 23년 만에 최대치를 지금 찍고 있다고 하고 엄청나게 지금 카드빚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빨리 좀 이 전쟁 좀 끝나고 전 세계적인 경제가 빨리 좀 제자리로 되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 AMD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AMD는 2분기에 어느 정도 좀 완만한 성장기를 보여줬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3분기 때는 성장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섞인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AMD라고 하면은 굉장히 예전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안 좋았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인텔한테 엄청나게 밀리게 되면서 AMD가 파산을 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주가가 2달러, 1달러 때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그 워싱턴 뮤추얼 그 주식을 산 뒤에 영원이 되는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이 AMD에 투자를 못했거든요. 그때 투자를 했었어야 했는데 1불 때였거든요 그때.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AMD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한때는 막 100 몇십 달러 때까지 엄청나게 오르고 아깝습니다. 제가 만약에 1달러 때 AMD를 샀었다고 하면은 대박이 났었을 텐데 말이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AMD 지금 이런 실적을 내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소프트뱅크 있지 않습니까? 손정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소프트뱅크 기술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치가 하락을 하는 바람에 2분기에도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소프트뱅크는 최근 들어서는 계속 좀 많이 손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타벅스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는 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봉쇄에도 어느 정도 완만한 이렇게 성장을 보여주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또 매출이 괜찮았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지금 뭐 살짝 이렇게 또 오른 것 같네요. 스타벅스는 또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모더나 있지 않습니까? 모더나는 이 백신 수요가 예상보다 또 괜찮아가지고 매출이 9% 이상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많이 걸리게 되면서 백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로빈후드 있지 않습니까? 이 로빈후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주식도 계속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로빈후드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가지고 인력을 23% 감축을 한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로빈후드에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니까 로빈후드의 주가는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FC 있지 않습니까? 이 KFC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침체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KFC에서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쿠폰 딜 있지 않습니까? 쿠폰 딜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침체형에 맞는 그런 메뉴들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미국은 침체기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침체기가 소프트 랜딩, 굉장히 발만 이렇게 발톱만 이렇게 담갔다 뺄 정도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미국 2분기, 2분기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이 마이너스 기록을 한 게 GDP 마이너스 기록을 한 게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만약에 이걸로 끝난다고 하면은 정말 이 발톱만 담근 거거든요. 소프트 랜딩인데 다음 분기 때 요번에도 마이너스 GDP가 나오는지 잘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발 좀 소프트 랜딩 해가지고 그리고 전쟁도 좀 빨리 좀 끝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경제가 좀 다시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투자를 엄청나게 하게 되면서 예전에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었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 기업은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 걸로 엄청나게 유명세를 떨치면서 한때는 주가가 하늘을 막 엄청나게 날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비트코인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손실을 무지막지하게 입었거든요. 이렇게 손실을 무지막지하게 입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가 사임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사임만 하면 단가 거기 투자한 사람들 투자한 돈 거의 다 날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영국에 있는 어느 한 남성이 비트코인 8,000개 비트코인 8,000개면은 지금 미친 금액이거든요. 비트코인 8,000개나 들은 하드웨어 컴퓨터 이 하드웨어를 실수로 버렸다고 합니다. 버리게 되면서 굉장히 예전에 버리게 되면서 지금 9년째 계속해가지고 자신의 하드웨어를 찾으려고 쓰레기통을 계속 뒤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쓰레기 매립지마다 계속해서 이 쓰레기를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하드웨어, 자신의 컴퓨터를 찾기 위해 가지고 그 안에 비트코인 8,000개나 있다고 합니다. 9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9년 전이면은 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얼마 안 했었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린 것 같은데 가치를 거의 안 하니까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뭐 25전 이랬거든요 하나에. 뭐 지금은 뭐 2만 달러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8,000달러 이거 찾으면 대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9년 동안 이 비트코인 자신 버린 거 찾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저 같아도 아마 찾지 않을까. 와, 8,000개면은 미친 금액이거든요. 뭐 엄청난 로또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오펙 플러스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하면서까지 오펙한테 이렇게 좀 증산을 좀 많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방문을 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펙 플러스에서 9월달 있지 않습니까? 이 9월달 증산을 하는 것을 역대 최저치로 정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증산을 하루 10만 배럴만 증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역대 최저 증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온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굉장히 코딱지만큼 증산을 한 것은 세계적인 유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가는 계속 이렇게 또 높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렇게 유가가 어마무시하게 높다 보니까 이런 산유국들에서 이것을 기회를 삼아가지고 계속 돈을 쪽쪽쪽 빨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짜증이 나고요. 이런 산유국들, 다시 한번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본때를 보여줘야 하려면은 이런 친환경들, 이런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것들, 빨리 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 대체 에너지가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